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더비트의 정재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프더비트 초대석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요. 바로 드러머 최병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한번 최병준 드러머의 아주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가장 처음에 여러분 축하해드릴 일이 있는데 이번에 최병준 드러머께서 질전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내셔널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제 픽된 아주 월드 클래스 드러머로 이제 아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이 나와서 그런데 최병준 드러머가 가장 애정하는 질전 라인업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저는 케이스잇 케이스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좀 음. 그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마다 질전에서 추구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소리가. 네, 맞아요. 근데 이 세션도 하고 있고 연주 활동도 하고 있고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음악에 대체적으로 잘 묻는 소리를 좋아해요. 근데 라이트기를 써봤고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K-스윗이 가장 하이에이시든 심볼이든 라이드든 잘 묻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유독 그렇게 K-스윗이 언제 어디서 쓰든 간에 항상 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쓰게 됐어요. 무조건 저는 그냥 K-스윗 그냥 딱 아예 고정을. 예. 뭐 스택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FX 심벌 쪽은 혹시 있을까요? 약간 오리엔탈하고 그냥 EFX 좀 조합해가지고 이걸 조합해서 많이 쓰죠 사실. 네, 그냥 오리엔탈하고 그냥 EFX를 조합해가지고 많이 쓰고 그리고 스택스는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질전에선 좀 이렇게 찹찹찹거리면서 이제 좀 그죠, 맛있는 그죠. 소리, 맛있는 소리. 맛있는 소리. 또 인치별로도 소리가 달라가지고 약간 찹스처럼 이제 후려야 때 이제 네. 좀 테크닉 줘야 될 때는 조금 작은 인치로 하고 마무리 같은 거 해줄 때는 또 이제 큰 인치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네. 그러면 좀 얘기를 이어서 네. 간다면은 이제 요즘에 지금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뭐 세션 아니면 연주 활동 이런 건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창섭이 형의 이제 전국 투어, 아시아 투어가 끝이 났고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연들이 아이돌 가수들도 많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연주 활동도 또 이제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빠요. 너무 재밌으면서 많이 바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올라운더 느낌으로 저는 많이 다가오거든요. 최병준 드러머로서 그리고 좀 진짜 프로 연주자로서의 그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점점 더 뭔가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고 네, 감사합니다. 매번 인스타로 막 눈팅하면서 막 좋아요 누르는데 되게 가수 세션도 했다가 갑자기 레이지쿠면서 이렇게 막 되게 아예 180도 다른 매력도 보여주시고 되게 좀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근데 올라운더라고 하면 올라운더 느낌일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확실히 있고 제가 스타일이 확실히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게 뭔가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뮤지션들이 세션에 계시는 분들이나 연주 쪽에는 계시는 분들이나 제 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랑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운더가 다 한다는 느낌보다는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좀 어떤 걸 하든 서포터를 하더라도 저의 존재감이 좀 나오고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최병준 드러머를 탐구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좀 키워드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좀 되게 오그라드실 수 있는데 제가 입시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드럼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을 때 그때 닥터 드럼이라든지 뭐 드럼.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프로 드러머들이 좀 소개가 됐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루키들이 막 발생하고 했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야 괴물이 한 명 나왔다. 괴물이 한 명 나왔다. 괴물이구나. 한번 봐봐라. 근데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괴물이라고 해. 근데 그때 나가수 세션을 굉장히 핫하셨던 서영도 교수님께서 그죠. 한양대에 이제 출강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로 이제 이루어진 밴드가 있었는데 거기 맞아요. 드럼 치는 애가 미쳤다.
라는 소식을 저는 듣고 네. 이제 닥터 드럼이나 이런 뭐 아.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서 한번 봐보자는데 에? 진짜? 진짜라고? 하면서 굉장히 네, 맞아요. 당황했었던 네. 이게 이 나이 때 플레이할 수 있는 아. 수준인가? 아유. 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정말 들었었거든요. 못했죠. 정말 못했죠. 아니 왜 못해요? 아니, 못했어요. 그때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입시생들이 굉장히 스틱을 많이 놨다라는 뒷소문이 에이. 스틱을라 이거. 스틱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러고 포기를 했다는 네. 아주 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좀 궁금합니다. 이제 한양대 재학 시절 때 서영도 교수님의 밴드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2년. 그게 제가 한양대학교 1기거든요. 네. 11학번 1기인데 연습을 그때 당시에 이제 연습을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미친놈처럼 했죠. 그냥 연습을 하고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좋은 드럼을 학교에 드럼 배치돼 있던 게 너무 좋은 드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이제 드럼 칠 맛이 나잖아요 또. 그때 그래서 무슨 드럼을 치셨죠? 그때 펄 레퍼런스였을 거예요. 아 그럼 뭐 펄 놀아가죠. 레퍼런스였고, 놀아가죠. 네, 펄 레퍼런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드럼도 이쁘고 네. 너무 좋았어요 드럼이.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면서 맨날 막 고등학교 때 드럼 썼을 때는 막 합피 삐져져 있고 위에 피 찢어져 있고 테이핑 해가지고 막 드럼 어디 건지도 모르고 뭐 중국제 드럼 맞아요, 같은 거 맞아요. 두고 쓰다가 학교에서 좋은 드럼 쓰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그 드럼을 쓰면서 연습하고 있는데 네. 수업을 시작한지도 모르고 연습을 했던 거예요. 아 완전 몰입돼 네. 있었던. 그때 영도 형님이 수업을 하고 계셨고 이제 영도 형님의 수업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걸 또 모르고 막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연습하는데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같이 한번 연주를 저한테 이제 한번 해보자. 즉흥 잼 시간. 너 이날 괜찮냐? 그래서 공연하자 해가지고 제가 20살 때 네.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잼을 하고 나서 이제 이때 시간. 잼도 안 했어요. 잼을 안 하고 그냥 그때 형님 제가 이제 막 이제 입시 보고 그때부터 기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솔직하게 여기서 이제 처음 말하는 건데 네, 제가 추천곡이 고3 때 좋아요. 꿈이 서영도 영도 형님이랑 같이 연주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영도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너무 훌륭하시지만 그때 완전 정말 1등이셨거든. 서영도 선생님이. 그때 뭐 거의 네, 세션계를 주름 잡으셨던 연주계도 그렇고 네. 다 약간 포스가 장난 아니었고 너무 멋있는 제가 리스펙하고 정말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사람이랑 꼭 연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 가자마자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용도 형님 모르실 거예요. 이 얘기는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합주도 안 했어요. 합주도 안 하고 그냥 당일날 공연 당일날 네. 잠깐 학교에서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한 30분도 안 했죠. 15분, 20분 그냥 곡 테마들만 맞춰보고 그때 욕 엄청 먹고 욕 엄청 듣고 그냥 이제 거의 울상으로 밖에 막 이제 창문에서 막 동기들 다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막 울상으로 막 에반스 가가지고 연주했었죠. 그게 딱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서영도 일렉트릭 밴드를 그때가 네, 처음. 그때 하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방송도 하고 몇 번 했어요. 그냥 서영도 일렉트릭 밴드를. 그리고 나서 기억에 남는 이제 연주팀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그 네. 이성찬 그죠. 네. 그룹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이성찬 그룹은 캐스팅이라기보다는 에반스 얼반잼 데이를 네. 하다가 이제 저는 닥스킴 형이 이제 불러서 같이 하게 됐고 성찬이 형은 아마 보남이 형 베이스 보남이 형이 불러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형이 잼 세션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찬이 형하고 저하고 처음 본 거죠. 봐가지고 잼 세션 맨날 하다가 이제 성찬이 형이 저한테 같이 우리 음악 하자. 자기 것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10년 넘게 연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10년 넘게. 정확하게 앨범 작업은 2집부터 같이 하신 거죠? 2집이 뭐였죠? 그 액트레스. 아니에요. 액트레스 때는 성찬이 형을 알지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3집부터 다 한 거예요. 3집부터. 30.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분이 녹음을 하셨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클럽 기기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라이브를 제가 다 했죠. 아. 그러니까 성찬이 저를 알고 나서부터 저랑만 했죠. 성찬이 형은. 그때 인연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때 어느 공연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성찬님이 형도 은근히 맞아 공연 보러 네, 오셨어요. 많이 봤는데 이성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지금 굉장히 잘하는 드럼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홍대 진짜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지금 막 바짓가랑에 붙잡는다고 막 나랑 같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었던 게 되게 저는 인상이 많이 깊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나는 게 로다운 30. 네, 로다운 락 같은 밴드. 경우도 네. 그때 되게 와, 신기하다. 어떻게 퓨전 재즈를 하는 사람이 묵직하다 못해 진짜 무거워서 지하 땅끝까지 떨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의 락밴드를 하냐. 그래서 되게 좀 인상이 많이 깊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연주팀들과 아니면은 뭐 다른 세션들 그리고 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폴킴까지도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얘기를 해주시죠. 그냥 로다운은 그냥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병지 형한테 네. 그 리더 로다운 형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보자 한번 미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네, 그냥 그래서 홍대 제 작업실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네. 형이 카페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오. 저도 어떨결에 그냥 하게 됐어. 근데 왜냐면 형도 보는데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병지 형, 락건이 형이 연주를 정말 잘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 먹고 해야겠다. 형들한테 배우는 느낌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형들은 저한테 한마디도 피드백을 한 적이 없거든요. 활동할 동안. 한 2년, 얼마 안 했어요. 짧게 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피드백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같이 연주하면서 배운다라는 걸 정말 알려주는 형들이. 그래서 제가 병정한테 물어봤어. 이게 형은 왜 저랑 있어요? 형 했더니 자기가 들어본 드러머 중에 심벌을 딱 치면은 이 염이 가장 길었대. 그리고 그루브가 완전 펑키했대요. 제가. 그래서 너무 독보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나서 로다운 음악도 되게 굵직하고 락도 있는데 되게 블루지한 것도 많이 하고 되게 펑키한 그루브 곡도 있거든. 제가 들어가고 나서 B앨범에. 저도 영상을 뭐 네. 몇 번 찾아봤지만 네. 이게 되게 상극 같은 그루브가 그치. 왜 맞지?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 그런 그쵸. 느낌이군요. 그래서 형들이 완전 이 무거우니까 연주가 저는 너무 가벼웠거든 그때. 그래서 형들한테 그런 걸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서 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배우고 형들은 또 저한테 맞추면서 더 펑키하게 좀 즉흥적인 요소도 많이 넣고 딱 정해진 느낌으로 하던 팀이었는데 이제 즉흥적으로 더 많이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고 베이스 락건 형은 뭐 병정 막 솔로도 많이 하니까 원래 하셨던 분인데 베이스는 락건 형도 많이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고 이제 되게 좋은 시너지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되게 뭔가 무거운 밴드에 산뜻한 바람을 좀 불어준 그런 그 어렸으니까 제가 물론 앵미아는 막 그렇게 차이는 안 났는데 근데 그래도 어렸으니까 형들한테도 좋고 좀 좋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확고하게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로다운을 안 하게 되고 나오고 나서 이제 더 연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폴킴이라든지 그런 세션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기회가 와가지고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션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재필 형이랑 쫙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방송도 가끔씩 하면서. 처음에 뵀었을 때 뭔가 폴킴 드러머 이런 좀 뭔가 고유명사 같은 느낌으로 있었다가 뭔가 그것을 이제 그만하고 나서 여러 세션들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뮤지션으로서 더 많은 능력치가 올라갔구나라는 느낌을 좀 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보셨군요. 좀 보셨네. 많이 이게 모니터링을 했죠. 모니터링 하려고. 아니. 알겠습니다. 좀 저도 새롭게 듣는 얘기들이 좀 많아서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많은 경험을 알게 모르게 많이 쌓고 있었구나라는 게 좀 이번 시간으로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서 좀 아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